보건의료행정학과 심화 2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사례관리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업 진행 방향은 다음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준비해야 될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준비서면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사례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7주차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업은 의료소송 우리가 의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에 원고 측과 피고 측 준비 서면을 분석해서 이 다음 주는 특별히 8주차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라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준비 서면 제출해서 발표하는 거 가지고 중간고사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정은 본 교수의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원고 측 여러분들, 피고 측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래서 이번 준비서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례 세 번째 사례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올랐던 사례를 분석해서 사건 개요를 파악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분쟁 요지가 뭔지, 사안의 쟁점이 뭔지, 분쟁 해결의 방안이 뭔지를 또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와 범위에 관해서 의견을 알아보고 처리 결과를 살펴보는 곳에서 1, 2, 3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의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에 이 변론 준비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업 전까지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의료진이면 의사와 간호사죠. 의료진의 주의 의무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근거에서 잘못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준비서면에 진술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피고 측이 제출한, 그러니까 의료기관이죠. 피고 측이 제출한 의사 경과 기록지, 간호 기록지, 검사 기록지 등을 분석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기록하고 반론을 제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 측이 주장한 것을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설명 의무 위반이라 본 교수가 5주차에 비대면으로 강의한 분쟁 조정 기록을 살펴보아 어떤 부분이 설명이 안 되었는지를 분석해서 설명 의무 위반 부분을 제기하여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원고 측이 제기하고 있는 괴사를 주장함에 있어 괴사는 어떠한 때에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 본 소송에 환자에게 일어난 부분하고 인과관계 연결이 되는지 성립되는지를 기술하고 주장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전문 병원이라며 피고의 병원에서 수술할 것을 종용하였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용하였는지를 사실에 입각해서 그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피고 측입니다. 피고 측은 첫째, 피고는 소독을 보호자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하여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단어의 선택을 잘못하였는지를 판단하고, 단어의 선택을 잘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의료법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준비서면에 기술하고요. 정확한 용어 선택을 하여 정정토록 할 것이며, 이를
보호자들이 직접 해야 하는 이유를 준비서면에 기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피고 측은 재판부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환자의 내원 시각, 그 다음에 수술 준비 시간, 그 다음에 수술 시작 시간을 구체적으로 입증 서류를 들여서 입증 서류를 어디에 뭘 근거를 들어서 준비 서면에 기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피고 측은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를 각종 동의서 및 서약서 등을 기초하여 기록하고 의사 경과 기록지, 간호 기록지 등의 입증 기록을 기술하여 설명 의무 위반을 범하지 않았음을 기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피고 측은 주의 의무 위반을 범하지 않았음을 의사 경과 기록지, 간호 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을 기초해서 의사로서 그 다음에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했음을 준비 서면에 기술하고 주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전문 병원이라며 수술을 권유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실질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피고도 다섯 가지, 원고도 5가지를 본 교수가 제시하였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미리 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이 8주차입니다. 8주차 수요일 수업 시간에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중간고사의 판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가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사례 세 번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 3은 우측 비골건 앞탈구 수술 후 통증 및 발목 불안정성이 지속된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측 비골이라면 우측 종아리뼈입니다. 종아리뼈가 경골과 비골, 앞에 큰 통뼈 같은 게 경골이고 그 뒤쪽에 있는 게 비골이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알 것이고요. 아탈구라는 것은 이 비골이 자꾸만 그 밑에 발목 쪽에 이 홈에 들어가는 게 자꾸만 빠져나온다는 거죠. 아탈구. 그래서 이거를 수술 후 통증 및 발목 불안정성이 그 전에 계속해서 그 통증이 있었고 수술하기 전에 통증이 있었고 이것이 계속 빠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왔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남자 20대입니다. 신청인은 2014년 2월 운동 중 수상을 당한 뒤 다친 뒤 지속되는 우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우측 발목 이게 주소가 집 주소 그런 게 아니라 우측 발목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우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비골건 그러니까 힘줄입니다. 그 종아리뼈에 연결되는 힘줄 검사상 비골건 부위에 압통이 있었으며 눌리는 통증이 있었다는 거죠. 압통이 있었으며 발목 엑스레이 및 MRI 검사 후 비골건 손상 의증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 발목 알탈구 및 불안정 진단하에 수술 쪽 치료를 계획하였다. 그러니까 수술을 치료하는 거로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약 2주 뒤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변형 프로스트롬 술법 및 비골건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다음날 우측 족지순환, 발가락 순환이죠. 그 다음에 운동, 감각 기능이 악화했으며 3일 후
단아지 석고붕대 적용 후 퇴원하였다. 단아지는 석고를 짧게 했다는 겁니다. 좀 무릎 밑으로 했다는 걸 단아지라 합니다. 그 다음 2014년 4월 초경 석고붕대를 제거받았고 약 2달 만에 한 달 반 정도 만에 제거했네요. 석고붕대를 제거받았고 보행시 에어캐스트 적용 및 발목 관절 운동 교육받았으며 2주 뒤 보행시 발목 통증 잔재염을 호소하여 발목 운동 및 도수 물리치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에어캐스트라는 건 보조를 말하는 겁니다. 보조기. 그 다음 2014년 4월 말경 재활치료 중 비골건 움직임, 그러니까 종아리뼈의 그 건이죠. 힘줄이 움직임이 앞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 보행시 에어캐스트 적용을 지속하였고 5월 초경까지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 다음 2017년 3년 정도 지났죠. 2017년 1월 우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공공병원에 내원하여 이전에 시행된 수술 부위의 절개선 소견상 비골건 봉합술을 할 수 없는 이치라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개요를 가지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환자 측에서 분쟁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분쟁의 요지를 살펴보면 이제 신청인, 환자 측이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발목 불안전성 및 비골건, 그 다음에 아탈구로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인대 불안정 수술만 하였을 뿐 비골건 탈구 수술은 시행하지 않은 과실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이 수술 이후에도 수술 전과 동일한 증상이 재발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위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신청인은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병원에서는 발목인대 불안정 수술만 했고 비골건 탈구 자꾸만 빠져나오는 거는 수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수술 이후 수술 전과 동일한 통증을 있게 하였으니까 이 피신청인이 과실이 있다라고 환자 측은 신청인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병원 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증상에 발목 불안정성 및 비골건 아탈구로 정확히 진단을 하였고 이에 인대보건술 및 신정권 지대 강화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비골건 아탈구에 대한 수술은 비골이 골구에 대한 처치 및 연부조직 보강술 등 다양한 수술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합리적 판단하여 신청인의 비골건 아탈구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연부조직의 보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병원 측에서는 발목 불안정성 및 비골건 아탈구를 정확히 진단을 했고, 그리고 발목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수술을 정당하게 시행을 했고, 비골건 아탈구에 대해서는 이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부조직 보강술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과실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안의 쟁점은 뭔지를 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그 쟁점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진단 및 수술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피신청인이 진단이 적절했는지, 진단에 대한 수술이 적절했는지 그걸 또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가 적절했는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경과관찰을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그 경과관찰하면서 처치는 적절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재발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합병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수술에 대한 위험성 같은 거라든가 수술 방법 같은 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그 설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첫째, 피신청인 병원이죠. 여러분 이제 의료기관에 취업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골근 부위 압통에 대한 수술 방법과 종류, 의학적 권유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골근 부위 압통에 대한 수술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쭉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수술명이라든가 이것도 쭉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권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사 경과 기록조를 살펴서 수술 방법 및 수술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의사 처방 기록지를 보고 신청인의 호소 내용과 그러니까 주 호소 내용과 피신청인의 처치의 적정성이 적절하게 됐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수술 동의서, 각종 동의서 따라서 수술 방법, 수술 시간, 수술 후 합병증, 수술의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환자가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보호자가 동의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간호기록지 및 간호기록지를 그다음에 간호사 액팅일지, 그러니까 간호사가 어떠한 그 주사를 놨다든가 하면 그걸 체크하는 그 액팅일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신청인의 수술 후 경과 기록지 및 호소 내용이 제대로 기록이 돼 있고 제대로 주치의가 응대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간호사 경과 기록지를 보면서 수술 전후의 설명 여부, 수술 전에 주치의가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수술 후 그 통증에 대해서 뭐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어떻게 그 물리치료나 이런 도수치료 같은 거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합병증이나 아니면 재발할 수 있는 건지를 설명했는지 그런 간호기록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 수술이 기대효과, 합병증, 수술 후 내원 설명, 수술을 어떻게 내원해야 되는지 또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간호기록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이후 분쟁 신청 직전까지 의사와 환자와의 소통관계, 그 다음에 설명 여부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라포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아니면 이 라포 신뢰관계가 깨졌는지 그걸 따지면서 과연 의사가 적절했고 환자도 제때 와서 의사의 처방대로 이 처치를 받았는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걸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이 검토 내용을 토대로 이 답변서를 분쟁조정위원회 응대를 하려면, 분쟁조정이 성립이 되려면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 그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분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